안녕하세요. 유익한 경제와 금융 정보를 캐고 해설하는 머니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 콘텐츠 커버 그림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상징하는 앤디 워홀의 작품 마릴린 먼로를 응용한 것인데요.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온다는 타이틀을 상징화했습니다. 코로나19는 세계 경제의 질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폴 볼커 미 연준 의장이 등장한 1979년 여름 이후 세계 경제는 장기적인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시대가 40년가량 지속했는데요. 그러나 이 3조 기조가 깨지는 파열음이 깊은 진앙지에서 점차 강해지는 것을 2022년 상반기 선진국 중앙은행을 비롯한 각국 경제 전문가가 확인하면서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문화사조 변화를 응용해서 지난 5월 세계 경제의 질적 추세 변화를 예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해서 눈길을 끕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장기적 추세 변화를 특징 지우는 포스트 모던 사이클이었습니다.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은 문화사상 사조로 경제 금융계에서는 생소한 표현인데요. 용어의 세부적 내용 확인보다는 직전의 트렌드와 구별되는 특별한 변화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세계적인 정보망을 가진 글로벌 기관 투자가의 경제 트렌드 분석 보고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처럼 일반 투자자에게 공포에 가까운 변동을 보이는 금융시장에서 자산을 지키고 기업이 중요한 투자 결정을 할 때 환율, 금리 등을 지배하는 경제 트렌드 변화는 미래의 자산 가격 결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3년 이상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는 경제 트렌드 변화는 투자자가 한번 거스르면 돌이키기 어려운 손실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복잡다단한 시기에 제시한 골드만삭스의 트렌드 변화 제안은 세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1900년 이후 2022년 최근까지를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세 가지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980년 이전 기간은 전통적 투자 사이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은 단기간의 경제 성장과 침체, 높고 낮은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반복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이때 투자자는 주식시장의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배당을 요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음 1980년대와 2020년 이전까지는 모던 사이클로 구분합니다. 전형적으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었던 이 시기는 물가, 금리, 위험, 보상이 장기간 하락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하고 규제 완화를 수반한 공급 측면의 혁신, 자본 자유화와 자본시장 성장, 그리고 세계 무역의 견조한 성장이 이 기간의 특징이었던 이 시기는 바로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이후는 40년 만에 처음 겪는 고물가가 도래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포스트 모던 사이클로 구분합니다. 앞으로 경제 중심이 되는 트렌드의 변화로 투자 결정도 이전과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과거가 될 모던 사이클은 시장이 반복적으로 정책 개입에 반응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투자자는 성장이 약화할 때 정부의 부양책을 기대하도록 길들여졌고요. 저금리가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주식시장은 거시경제 트렌드를 반영해 성장과 가치라는 전략적 선택으로 이분법적인 투자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새로운 요인들이 결합하며 전혀 다른 새로운 투자와 기회의 스타일을 암시하는 새로운 경제 사이클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경제 요인인 고물가와 높은 정부 지출이 ESG, 탈탄소화 정책과 같은 이슈와 새롭게 연계하는 새로운 이 사이클은 성장과 가치라는 요인에 의한 이분법적 결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포스트 모던 사이클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사이클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팬데믹 이후 지연된 수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공급 쇼크로 인플레이션이 진행할 것입니다. 둘째, 고물가는 긴축 통화정책을 초래하며 고금리가 트렌드가 될 것이며 명목과 실질 가치 모두
고수익률 하이일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지난 20년은 노동과 에너지가 저렴하고 풍부했으나 앞으로는 이들 자원이 비싸지고 제한적인 자원이 될 것입니다. 넷째, 과거 탈규제와 금융자유화, 자유방임적 정부, 감세와 GDP 중 기업이익 비중 증가가 모던 사이클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규제와 GDP 중 정부 지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큰 정부, 증세, 기업 이윤의 GDP 비중 감소가 포스트 모던 사이클의 주요한 특징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포스트 모던 사이클은 지리적인 경제적 이익, 지경학, 지오 이코노믹스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1980년 이후를 흔히 세계화로 시대적 성격을 규정합니다. 값싸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1995년 인도와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등을 포함하는 지정학, 지오폴리틱스가 세계화를 촉진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팬데믹 이후에는 지정학적 긴장과 함께 자국에 보다 유리하게 하며 덜 노동집약적인 생산과 기술이 초래하는 지역화가 세계화를 역행하는 추세입니다. 여섯째는 자본 지출, 캐펙스가 증가하는 경제 트렌드의 도래입니다. 2000년 이래 명목 GDP가 하향하는 가운데 매출 대비 기업의 자본적 지출, 즉 기업 투자가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포스트 모던 사이클에서는 반전될 전망입니다. 안보와 ESG 관점에서 공급망을 조정하려는 필요가 국방과 탈탄소화와 함께 전체적인 지출을 가중시키면서 자본 지출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끝으로 과거 경제 사이클에서는 저성장을 살리려는 기록적인 저금리로 성장주 투자 전략이 유리했으나 포스트 모던 사이클에서는 수익 및 이익의 안정성, 지속 가능성이 주목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던 사이클은 투자 환경을 다른 모습으로 바꾸고 말 것입니다. 첫째, 고금리가 밸류에이션을 악화하면서 투자 수익률도 낮아집니다. 과거 장기적 상승장 불마켓에서는 시장 위험을 기준으로 한 수익을 목표로 하는 베타 전략보다 초과이익 알파를 추구하는 투자 전략 위주였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 시장에서는 투자 범위는 넓게 확장하고 기대 수익률은 낮아지는 Fat and Flat 시장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투자 전략에서 성장과 가치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부적절해집니다. 시장은 팩터와 섹터의 다양한 조합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셋째, 투자자 우선순위가 국방, 재생에너지, 공급망 지역화, 불평등 감소에 대한 지출로 옮겨가면서 자본 지출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한편 포스트 모던 투자 환경에서 주목받는 기업은 지역과 섹터에 무관하게 혁신, 파괴, 촉진, 수용할 수 있고 수익을 지속하면서 배당을 성장시키는 한편 희귀하고 비싼 자원인 에너지와 노동에 대한 해법을 찾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골드만삭스는 분석합니다. 결국 포스트 모던 사이클에는 투자자에게 구체적 기회를 제시하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5가지의 트렌드와 테마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디스인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자율이 음에서 양으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둘째는 세계화에서 지역화로의 변화이고, 셋째는 노동과 에너지가 싸고 풍부한 상황에서 희소하고 비싼 상황으로 변화합니다. 넷째는 자본 지출 증가와 많은 부채를 가진 큰 정부의 개입이 있습니다. 끝으로 성장에서 수익의 희소성으로 경제 트렌드가 변화하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분석력, 자금력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골드만삭스의 경제와 금융시장 트렌드 제안은 2022년 하반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의 유익한 정보를 캐내고 해설하는 머니 트렌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